이정화는 31살의 나이에 박진수와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답은 이미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다. 진수가 직접 고른 커튼과 정화가 심은 화분들이 어우러져 소박하지만 단란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진수가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던 모습, 가족 셋이 함께 나들이를 가던 주말의 평화로운 시간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시어머니 김말순의 눈빛이었다.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부터 느꼈던 그 묘한 거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우리 진수가 좋은 집 딸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정화의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 2년 차 정화의 친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사업이 연쇄부도를 맞으며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정화는 진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여보, 미안해.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어.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값도 올라서 이사도 생각해봐야 하고. 하지만 같은 달 정화는 우연히 목격했다. 진수가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네는 모습을. 어머님, 시누이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 보태시라고요. 진수의 목소리는 친정을 도와달라고 부탁받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따뜻하고 자상했다. 정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친정의 경제적 위기 앞에서는 외면하면서도 시댁의 필요에는 선뜻 지갑을 여는 남편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진수가 이런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보인다는 점이었다. 정화야, 넌 정말 운이 좋아. 우리 진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정화에게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내가 받는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 셋째 아이가 태어난 후 정화는 육아와 살림에 더욱 매몰되었다. 진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시댁 행사나 시어머니의 부탁에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었다. 명절 때마다 정화 혼자 준비하는 음식들, 시누이 가족들이 와서 어지럽혀 놓고 가는 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점점 무거워졌다. 5년이 지나고 정화는 자신이 변했음을 느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하게 되었고 진수와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아이들 앞에서조차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첫째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만 차갑게 대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화는 답할 수 없었다. 자신조차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단지 처음부터 어긋났던 관계가 시간과 함께 더욱 벌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결혼 초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지쳐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이었다. 진수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에 충실했다. 시댁에는 정성을 다하고 집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했다. 정화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도 그녀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다. 이런 평온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서운함과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결혼 15년 차 정화의 하루는 언제나 시간에 쫓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빨래와 청소를 마치면 벌써 오후였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다. 진수의 월급이 적지 않은 편인데도 매달 말이면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진수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어디 새는 돈이 없나 점검 좀 해봐. 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의 말투에는 정화가 가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가계부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식비,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용돈. 줄일 곳이 없었다. 오히려 다른 집에 비해 검소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진수가 급히 출장을 가면서 통장과 카드를 집에 두고 갔다. 아이의 급작스러운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정화는 부득이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ATM에서 잔액을 확인하던 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생각보다 잔고가 적었던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진수의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의외로 쉬웠다. 아이들 생년월일의 조합이었다. 통장 내역을 훑어보던 정화의 손이 멈췄다. 매달 15일과 30일, 일정한 액수가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한 달에 총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이체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 김말순이었다. 이게 뭘까? 정화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매달 거액을 시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화는 더 깊이 조사했다. 지난 5년간의 내역을 모두 뒤져보니 송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어느새 200만 원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진수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진수야, 이번 달 용돈 고마워. 그런데 정화한테는 말하지 마라. 며느리가 알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 네, 어머님. 정화는 모릅니다. 앞으로도 비밀로 할게요. 우리 진수가 효자야. 시누이네도 많이 도움받고 있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시누이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시누이의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심지어 가족 여행비까지. 정화의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하고 있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그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26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친정 부모님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일,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돈 관리를 잘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일,
생활비가 부족해 자신의 용돈마저 줄여가며 살았던 모든 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진수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다. 단지 그 돈이 정화와 아이들이 아닌 시댁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신뢰하지 않았고 진수는 그런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내를 속였다.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와 소통조차 무시한 채 말이다. 정화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던지 깨달았다. 자신이 현명한 아내, 인내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저 이용당하는 바보였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화의 마음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진수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따져야 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 새 아이의 엄마라는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 진수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정화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리라. 아이들이 잠든 후 정화는 거실 탁자 위에 인쇄해둔 통장 내역서와 휴대폰 메시지, 캡처들을 가지런히 놓았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정화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지난 며칠간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던 분노가 오히려 그녀를 냉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화는 통장 내역서를 진수 앞에 밀어놓았다. 진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정화야, 이건 5년간 시어머님께 보낸 돈이 총 1억 2천만 원이에요. 한 달 평균 200만 원씩. 우리가 생활비 때문에 다투고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할 때도 어김없이 보내셨더라고요. 진수는 입을 열었지만 변명다운 변명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려우시니까. 어머니는 어려우시고 저희는 여유로워요? 정화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들어갔다. 제 친정 부모님이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는 왜 여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건 더 가관이에요. 정화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하자고요. 26년 동안 함께 산 부부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이때 정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전 정말 바보였나 봐요. 제가 가게를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돈을 아껴 쓰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당신한테도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정화는 계속했다. 근데 알고 보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 시어머님과 짜고서. 진수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정화가 알면 반대할 것 같아서 숨겼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의 사과는 정화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진수는 앞으로 바뀌겠다고 약속했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정화는 법무법인의 상담 예약을 잡았다.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26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속임수와 함께 살 수는 없었다. 변호사는 정화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다.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대화했다. 이미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된 큰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어. 그게 너희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은 놀랍게도 엄마의 편을 들어주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거든요. 정화는 그 순간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한 달 후 정화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진수와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정화의 손을 들어주었다. 숨겨진 재산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아이들의 양육권도 정화가 가져갔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정화는 아이들과 함께 피자를 시켜 먹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의 맛이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막내가 물었다. 응,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정화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26년간의 긴 악몽이 끝났다. 이제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차례였다. 거울 속의 정화는 다시 웃고 있었다. 결혼 초의 그 여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겪고 견뎌낸 후에야 찾을 수 있었던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3년 후 정화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매일 아침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가끔 힘들었던 시절을 돌이켜보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 더 이상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다. 정화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에는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